다항함수 fx라 그랬고요. 그러면은 차수 논리 가지고서 극한 계산을 한다는 얘기들 기억할 건데 식을 좀 적어볼게.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큰 쪽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f x분의 1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에 x 세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극한이 뭔지도 모르겠는 녀석인데 계산했더니 5가 된다 라는 조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보기 익숙한 극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왼쪽은 좀 생소하고 오른쪽 거는 익숙한 걸 줬어. 그리고 여기 x가 1로 가는 극한인데 이 분모가 혹시 x-1로 인수분해 되는지를 슬쩍 봐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x 플러스 2로 고쳐놓고 싶은 마음은 들 거였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1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요거부터 좀 처리를 해볼까 해. 그러면은 지금 얘 극한 계산하기가 좀 곤란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위에 있는 f 안쪽에 x분의 1 때문이죠. 그래서 저 x분의 1이 불편하다는 게 처음에 발상 포인트야. 그럼 x분의 1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치환. 근데 내가 치환이 무슨 의미인지 저번에 얘기했었죠. 치환이라는 건 곧 합성함수를 관철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심지어 이 f 안쪽에 x분의 1 정말로 합성함수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식으로는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런 축이 그려지는 거야. y는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x로 바꿔주는 거. x, y의 관계를 이렇게 x분의 1로 설명을 하고 싶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y는 x분의 1 그래프 여러분 구일 때 배운 거. 근데 x는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간다는 거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얘가 x가 이렇게 갈 때 이 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 따라 이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관찰하는 거잖아.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가는 상황에 따라 y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를 리미트하고서 얘를 주어를 바꾸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상황은 요 상황과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y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말해도 y가 무한대로 가면 x는 0 플러스로 가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식도 다 바꿔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식을 바꿔주게 되면 x랑 y랑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y의 세제곱분의 fy 이런 식으로 f 안쪽을 y로 바꿔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치환의 의미가요. 그 다음에 빼기 1 여기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여기는 y의 세제곱분의 1 플러스 y분의 1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이러면 이건 좀 식을 다 고쳐주면 풀만하다는 거지. 그래서 식을 고쳐주면요, 리밋은 이제 생략할게. 어차피 y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y의 세제곱을 위아래에 곱해주게 되면 fy에다가 y 세제곱을 빼준 것은 여기는 1이 되니까 뒤에다 써줄게. 여기는 y 세제곱을 곱해주면 y 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y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계산하고 있죠. 무한대로 가는 극한의 계산 결과는 최고차항분의 최고차 계수분의 최고차 계수인 거 기억해? 그래서 이걸 전체로 어떤 2차식이었어야 되는 거야. 그치? 분자 전체가 2차식이어야 최고차분의 최고차 이게 계산이 될 거잖아. 만약에 이거 전체가 3차식이었으면 이 극한은 수렴하지 못하고 무한대로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야. 얘가 만약에 1차 이하라면요, 극한이 0으로 수렴해야 돼. 근데 딱 5로 수렴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 말은 아래도 2차, 위에도 2차. 그러면서 얘가 1이니까 2차식의 개수가 5라는 사실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 전체가 f, y에서 y의 세제곱을 뺀 녀석 자체가 애초에 y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식이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고, 뒤에는 모른다. 모르는 거를 굳이 axy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미리 두지는 마세요. 그걸 둘지 말지는 찬찬히 보고서 결정하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fy가 뭐냐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여기 그 5가 붙어야 되죠. 따라서 fy는 이렇게 처리가 돼요. y의 세제곱 더하기 5y의 제곱하고서 뒤에는 모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무래도 지금 y가 무한대로는 극한을 얘기하다 보니까 최고차 관련된 얘기들은 할 수 있어도 밑에 차수는 무시해버리잖아,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계산할 때. 그래서 날아가 버린다. 근데 내가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y를 x분의 1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쌤 요거 요렇게 바꾸면 y를 x분의 1이라고 했는데 여기 다 x분의 1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
근데 그거는 얘는 지금 x와 y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요 식을 바꿔서 계산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해왔던 것이고, 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f라는 함수 자체는 어떤 값을 넣으면 어떤 값을 뱉어준다,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인 거잖아. 그거를 y로 나타내고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인 것 뿐인 거고, ft라고 하면은 ft는 t의 세제곱 더하기 5t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 그럼 이 변수의 역할은 f를 표현해주는 역할에 불과한 거야, 이건 지금 사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로 바꿔주는 건요, f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y를 썼냐 x를 썼냐의 차이일 뿐이지, 내가 지금 y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이거는 지금. 이게 극한 말고도 적분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거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 리미트 fy나 y가 어디로 갈 때 fy나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ft나 이런 것들은 그 변수들이랑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의 주어 이것만 똑같으면 어차피 똑같다라고 했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어로 말하면은 허수아비 변수라고 이렇게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말하거든.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f 자체를 잘 구했다. 요거는 치환이 아니다. 이건 치환인데 이건 치환이 아니다. 요것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f를 이렇게 알아냈으면요,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얘가 수렴을 하려면 x-1이라는 녀석이 분모에 있는 걸 지워줘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문제 많이 풀어서 이제 알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야. 수렴을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논리적으로 다시 말해주면 분모가 지금 x가 1로 가니까 분모는 0으로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극한이 수렴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면은 분모가 0으로 가면 원래 극한 이기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렴했다는 건 분자에도 똑같이 0으로 가는 애가 있어서 그게 지워졌다는 뜻인 거를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좀 다시 써보면요, 얘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x-1로 묶이는 녀석이다라고 쓰고 싶은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러면은 어차피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fx라는 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얘는 인수분해 꼴로 얘는 전개 꼴로 나타내고 있을 뿐이니까 둘은 항등식이다. 이걸 이어주고 있는 등식은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개수 비교를 해주면 여기는 x제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x세제곱 하면은 1이 개수로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5x제곱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x제곱 나오니까 나는 여기다가 플러스 6x 맞춰줘야 플러스 5x제곱 나올 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하지만 이 끄트머리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드디어 p 아니면 뭐 a 뭐 이런 식으로 두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집어넣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러면 나 여기 굳이 집어넣지 않고 여기서 약분해가지고 계산해도 되겠다. 그래서 지워질 것이고 1 집어넣으면 3되잖아. 그럼 분모 자리는 3이 되는 거고 얘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분자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1 더하기 6 더하기 p 한 것이 1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p의 값은 마육이 되겠네요. p가 마육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를 살짝 마육으로 고쳐놓으면 되는 것이고, 이제 구하라는 값은 f2를 구하라는 거야. f2는 얼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참 숫자도 예쁘게 주셨지. x-1이니까 2 집어넣으면 딱 1 돼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여기 딱 넣어주기만 하면은 4 더하기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빼기 6 이렇게 될 것이다. 답은 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핵심 논리는 이거였어. 치환. 그리고 이 치환이랑 요 치환이 아닌 변수교체를 치환과 헷갈리지 말자, 이런 교훈을 받아갈 수 있었어요.